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외국인의 눈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코너입니다. 아카치오앤컴퍼니 앤서니 김주행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김 대표께서는 이제 우리 최상만의 빅샷 출연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어느덧 거의 2달이 다 돼가네요. 6월 22일 날이 첫 출연이었으니까. 네, 2달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이 코너가 뭐 시청률도 제일 높고 네. 인기도 많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네. 매우 기쁜 내용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뭐 추천을 하신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추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예,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소개한 종목들이 한 7종목 정도 되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저 제일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발표했던 종목 또는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코미코란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42,750원까지 올랐었으니까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가 33,000원 정도로 기억을 네네. 하거든요. 한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 제가 소개했던 게 아마 태영건설과 태영건설 우선주였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태양것을 우선주는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하신 제가 이후에 따져보면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 정도 된다. 와,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한번 더 볼까요? 글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뭐 오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주가도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SK D&D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네, 받았던 풍력 것으로 관련주죠, SKD&D.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태영건설일 수 있겠네요. 근데 참 의외입니다, 그렇죠? 뭐 네. 전부 다 언택트주를 고르고 투자를 시작했을 때 네. 우리 그 앤서니 킴 대표께서는 태영건설을 좀 봐라라고 했는데 네.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럼 네. 오늘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새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요새 조금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8월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가고 이번 주면 이제 중소형주, 소위 얘기하는 마이크로캡들의 실적들이 아마 줄줄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즉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투자 포지션 변경들을 시작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들이 좀 감지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그렇게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들이 지난주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대략 한 1,000억 정도 지금 반도체 주식을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의 그 스폿 가격의 하락이 좀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조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텔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 연간 20조 가까이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추가로 형성될 것이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받았었고 삼성전자와 TSMC 두 종목이 가장 그 수혜주일 것이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지속적인 그 외국인의 러브콜들을 받아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서버형 메모리 반도체 스폿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으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서버형 메모리의 수요나 또는 가격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포지션 변경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는 조금 슬로우 다운 된다. 성장이 조금 둔화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말씀하셨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여전히 투자할 만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주에 빅을 결국은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 빅에서의 마지막 G 네. 게임 섹터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게임 섹터요. 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게임 섹터는 최근에 일본 회사들 특히나 닌텐도나 소니 같은 경우는 네. 닌텐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6배 증가를 했고요. 닌텐도가 영업이익이 6배가 증가했습니까? 네.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네. 게임 산업들에 대한 이 결국은 언택트 시장 네. 그 4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그 셧다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그 소비하는 시간이 네. 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게임의 소비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실적들도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넥슨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지금 주가가- 말씀하시는 게 일본에 상장된 넥슨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본 상장된 넥슨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올 초 대비해서 85%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하. 그 최근에 그 결국은 실적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8월 13일부터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버전을 중국에서 출시합니다. 자, 그러면 8월 13일 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버전을 넥슨에서 출시를 하는데 뭐 우리가 물론 일본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좀 편하게 그러면 넥슨과 관련된 우리나라에 상장된 관련주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네. 하나는 넥슨 GT라는 종목하고 넥슨 GT. 네. 다른 하나는 넷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넥슨 GT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네. 넷게임즈는 대략 한 3천억대 네.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중형주네요.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중소형주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인베스트먼트 포인트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에 포커스를 좀 해야 되나요? 넥슨하고 넥슨 GT요? 결국은 넥슨의 주식을 움직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실질적인 매출이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후 며칠간 그 넥슨 관련 종목들의 그 움직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종목을 두 개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대형주고 하나는 좀 많이 작은 주식입니다. 먼저 대형주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네.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소셜 카지노 업체 W 게임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1조 4천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것을 준비해 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실적이 워낙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성장성의 모멘텀을 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미투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네. 근데 1200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관심도를 보이게 됐고요.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1200대 1이죠. 네, 그래서 예. 대략 한 8조 6천 정도가 네네. 그 참여를 했는 800억 정도를 땡기는데 네네. 800억 정도를 그 모집을 하는데 네네. 대략 한 8조 6천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요. 많은 금액들이 들어와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소셜 카지노 업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자회사 나스닥 재상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나스닥 재상장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네. 회사인데요. 네네. 그 전 세계의 넘버 2 그 소셜 카지노 업체입니다. 네. 이 회사를 원래는 나스닥 상장을 6월달, 7월달 경에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잠시 밀어놓은 상황인데요. 하반기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네.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W 게임즈는 좀 살만합니까? PER 기준으로 10배가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대략 목표 주가가 9만 원에서 네. 11만 원까지 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상장을 하고 나서는 네. 그 밸류에이션 자체의 업사이클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 게임스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고 싶은 네,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있는데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다음에 W 게임스의 경쟁사가 네. 또 미투젠이라고 네. 홍콩 기업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지금 IPO를 하면서 크나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섹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지노 소셜 카지노 섹터 게임 섹터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유심히 공부를 좀 해보고 연구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붙이자면 네네. 미투젠이라고 하는 회사를 들고 있는 회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미투온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48% 지분을 지금 보유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가 돼서 네. 아마도 미투젠의 주가가 움직일 때 미투온 또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시가총액은 조금 작은데요. 네네. 저는 이 종목이 왜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고 네네. 또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또한 네. 매우 훌륭한 회사라서 네네. 이 회사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는데 종목명이 뭡니까? 이 회사는 플레이위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플레이 위드요. 왜 지금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플레이위드가 최근에 플레이위드는 원래 게임을 두 종류를 그 메인 파이프라인으로 들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가 로한이라고 하는 게임이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실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네네. 이 두 가지는 대만하고 그 범중국 쪽에서 네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플레이 위드가 연간 순이익이 200억 달성 기대라고 지금 우리 자막이 나고 있는데 저 200억이 맞습니까? 네, 연간 순이익은 200억은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60억이었고요. 네네. 순이익이 95억이 나왔었습니다. 1분기가요? 1분기만. 그렇게 따지면 네. 뭐 400억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1분기를 노멀라이즈 했다면 400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400억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 근처 300억에서 4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면 하고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네. 뭐 300억이면 3.3배고요. 네네. 400억이 나온다고 치면 2.5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 게임에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네. 경영권 분쟁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요. 소액주주 분들께서 네네. 대표이사와 현 네. 경영진에 대해서 교체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9월 3일 날 임시주총이 개최가 될 것이고 네네. 감사 선임을 위해서 네네. 소액주주 분들이 감사를 추천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 경영권에 관련된 불안한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주가에 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회사의 또 하나의 그 대단히 좋은 부분은 부동산을 쥐고 있습니다. 아직 명도 변경이 되지 않은 부동산 가치가 2,200억짜리가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저도 이 플레이 위드라는 게임 회사는 처음 접하는데요. 그럼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2,000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1분기에 순이익이 한 95억이 나왔고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 기준에서 아주 낮게 보면 2.5배, 좀 높게 보면 한 4배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네. 그러면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좀 좋게 나올 수 있다. 아니면은 좋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새로운 게임을 대비한다든지 새로운 게임이 론칭된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있습니까? 지금 우선 로한 M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처음 론치가 네. 돼서 네. 올해 지금 1년이 지나서 네. 최근에 리뉴얼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렇게 리뉴얼 작업을 진행을 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아마 실이라고 하는 게임을 네. 추가적으로 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지금 실이라고 하는 게임을 또 모바일 형식으로 개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실이라는 게임이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무슨 어떤 확신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대만에서 워낙 많이 사랑받았던 게임이고요. 대만에서? 예. 지금까지도 네.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네. 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대만과 이 중화권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지금 뭐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자고 하는 것이지 매수 매도의 추천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대형주가 W게임스죠. 네. 예, 하나는 또 플레이위드. 예, 저도 처음 접하는 종목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예. 예,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시장의 방향성,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종목, 두 종목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카치오앤 컴퍼니 김주영 대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